지금 김정은 자체가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아요. 지금 사양 수액으로 지금 몸을 돌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티겠냐. 옛날에 샀던 가죽잠바 그때 헐렁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게 거의 도라움통같이 돼버렸습니다. 김정은의 몸을 스캔 쫙 해가지고 내부 정보 그 비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김정은의 수명이 최대 3년이라고 이제 보고서 냈어요. 그때. 최근 평양에서 김여정 남편에 대한 괴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과거 김정일 정권 때 이제 보게 되면 김정일이가 최고 권력자고 두 번째는 누구냐. 그러니까 2인자는 없다고 했어요. 근데 2인자 그룹이 이제 북한에서 그 당시에 장성택과 그리고 이제 그 국가보위상 또 한 사람이 있고 또 인민군 청정중국장이라고 하는 이제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2인자는 없지만 그래서 2인자 같은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구도가 있는데 그러면 2인자 그룹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정일과 매제 관계에 있는 장성택이었죠. 그러니까 장성택이는 이제 그 파워 때문에 견제는 받았지만 일단은 힘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정권도 비슷한 거죠. 뭐 2인자 같은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일 힘 있는 사람 누구냐? 김여정입니다. 자기 친동생이고 제일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김여정이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한계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그 사람 남편인 거죠. 그러면 이제 김여정이도 자기도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고모 역할을 했던 김경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냐. 예? 그러니까 오빠가 죽으니까 그 새로 올라가는 아들이라는 그 김정은이가 그 고모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남편을 다 죽여버리고 고모는 지금 식물인가 만들어 놓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김여정이도 뭐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오빠 지켜가지고 함께 가는 게 좋다. 그런데 이제 오빠가 점점 이제 살이 불어가지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간당간당한 상태가 돼 있고, 응? 그리고 이제 김여정 본인도 이제 건강이 썩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 이제 김정은의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김정은이가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후계자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후계자가 등장했을 때 그 후계자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김여정이로 봐야 되는데 김여정이는 이제 이미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후계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후계자의 뭐 친모 그게 뭐 이설주가 되든지 간에 뭐 현성월이가 되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김여정이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 싸움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이 싸움에서 김여정이가 살아남으려면 자기의 힘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자꾸 내세워가지고 남편이 이제 칼자루를 지어놨는데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사과라고 하는 검열부서가 있습니다. 이 검열부서의 책임자가 바로 김여정의 남편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의 숙청 사건이 김여정의 남편이 지금 그걸 휘두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김정은이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세워지면 옛날에 뭐 그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단정 같은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어른들이 그 단정을 갖다가 주무르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세조반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도 힘이 없는 왕자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거를 지탱하고 있는 그 부모 세력과 또 실제 권력 세력과 이제 충돌이 되면서 제2의 김경희, 장성택의 어떤 그런 결과로 나오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뭐 나이가 40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직 살 길이 멀다. 그러면 이제 이설주든 현성월이든 김여정이든 훗날에 대한 생각은 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김정은 자체가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아요. 지금 실제로 지금 뭐 사양 수액으로 지금 몸을 돌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언제까지 버티겠냐. 그리고 최근에도 보게 되면 강건 군관학교 나온 김정은 또 그 전에 강동군에 또 김정은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얼굴이 시커멓고 막 살이 되게 솔직히 안 좋아요. 그리고 옛날에 샀던 가죽잠바 그때 헐렁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헐렁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뺑뺑하게 거의 도라움통같이 돼버렸습니다. 잠바가 이렇게.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예? 원래 거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이제 그런 비고급, 초고급 비만 이걸 관리해서 살을 좀 빼는 게 중요한 건데 더 찌고 있다. 이거 언제 어떤 순간에 김정은이 몸통이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이는 초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자기의 권력을 더 철저하게 또 강하게 키워야 되고,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 새로운 아들이 자기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김여정의 목표라고 좀 봅니다. 여차하면 이제 그 아들도 바꿀 수 있는, 그래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죠. 이건 분명한 역사가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김여정이나 이제 김여정 대 나머지 그 아들 세력 간의 이 권력 투쟁은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고, 여기서 밀리는 쪽은 아예 절멸당할 수 있는 막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실제로 그게 이미 일어났었고, 아니 그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동생을 갖다가 식물인간 만드는 게 그게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인 거죠. 예. 그러니까 권력에는 피도 눈물도 없고, 특히 이제 뭐 북한 같은 비민주적인 왕조 국가에서는 더 살벌한, 뭐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김여정 남편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지금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 인간이 제2의 장성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권력을 잡고 아예 북한을 뒤집어 버릴 것인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위험한 정치 권력의 변화, 그러니까 김정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김정은이 유고와 함께 벌어질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불안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현실이고, 김여정과 김여정 남편이 생존하기 위한 최대한 지금 뭐 어떤 방어,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이유로 김여정이 최근 공식 석상에 자녀를 등장시킨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김정은의 자식은 공개 안 됐지만 뭐 김여정의 자식들은 이제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하나 뭐 김정은의 자식 중에 부실해가지고 후계자가 없다. 그리고 뭐 김여정의 자식도 뭐 김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김씨의 핏줄이 있기 때문에 지하도 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김정은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자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자가 누굴 세울 건지는 결정을 하겠죠. 한쪽을 제압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김정일이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서 이제 깨어나서 1년 남짓하게 이제 생존하면서 이제 김정은 정권을 빠르게 그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위해서 빠르게 노력했거든요. 근데 과연 김정은이 한데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젊기 때문에 나는 계속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김정일이 같이 한번 쓰러지고 나서 바로 가버리게 되면 그때는 누가 그걸 만들어줍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김일성 때에 김정일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30년 이상을 살아주면서 그 아들의 권력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김정일이는 되게 빠르게 막 1년 안 되게 그거 만들어주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공백이 메꿔지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뭐 했냐. 무차별적인 이 공개 처형을 막 하면서 그거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쓰러질 경우에 그러면 후계자 수업도 없이 그냥 사라진다? 그럼 누가 후계자가 된다고 해도 그게 누가 지켜줍니까? 그때는 힘 있는 자가 이제 왕이 되기 때문에 왕자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김여정이 파가 살 것인지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북한 정권이 아주 위험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본인의 건강 문제와 그의 어떤 사망 여부에 따라서 급변 사태가 굉장히 파괴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건 누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정은 건강이 정말로 심각한 상태인 건가요? 표면상으로 봐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회의를 할 때 보게 되면 자, 그 정도 됐으면 담배는 끊어야 됩니다. 이 100%입니다, 100%. 초고도 비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를 피겠죠. 그럼 담배 피는 놈이 술은 안 먹겠어요? 그리고 기쁨조가 눈앞에 가득 있는데 그거 안 건드리겠어요? 수명을 단축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향락입니다, 향락. 그 최고 지도자가 그 향락을 먹고 놓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죠. 이걸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보게 되면 김정은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김정은 본인은 담배도 못 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술은 마셔야 되고 계속 뭔가 해야 되고 그러면 한 방에 가는 거죠. 김정일이도 이제 그러다가 간 거죠. 걔가 이제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당뇨가 이제 심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담배도 걔가 끊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뇌출혈이 딱 오면서 그냥 쓰러지면서 겨우 살아나긴 했는데, 그때 그 미국의 CIA가 그 프랑스 의사가 이제 수술한 그 이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 그걸 해킹해가지고 딱 그거 데이터 받아봤는데 정확히 사망 날짜를 예측을 했는데 정확히 맞았어요, 이게. 예, 정확히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김정은이가 지금 2023년도 8월 달에 중국의 선양병원에서 이제 긴급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 수술을 받고 이제 그 김정은의 몸을 스캔 쫙 해가지고 내부 정보 그 비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김정은의 수명이 최대 3년이라고 이제 보고서 냈어요, 그때. 비밀 보고서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도 굉장히 발전된 나라이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적어도 김정은이가 이 상태의 몸을 관리 안 하고 방치할 경우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3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북한을 둘러싼 내부 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또 북한 내부가 지금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는 받고 과연 김정은이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냐.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김정은 성인병 보고서는 언제 나온 건가요? 그게 이제 2023년도 말 2024년도 초 이때인데 일단은 뭐 그 미국은 이제 김정일의 어떤 뭐 수술 결과 보고서를 가로채 가지고 분석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직접 의사들이 김정은이를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본 거죠. 상황을 이제 회복하려면 아주 이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김정은 상태에서는 저 피나는 노력으로 살을 빼거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는 결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가정했을 때 김정은이는 오래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얼마 전에 나온 김정은의 모습 보게 되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대로 앉을지도 못해요, 이렇게. 걷는 것도 조금밖에 못 걷고 되게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막 목소리도 굉장히 좀 이렇게 톤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게 진짜 쉽지가 않구나. 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저 김정은이가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아주 기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김여정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김여정도 지금 이제 되게 막 그 김씨 가문의 DNA가 이렇게 마른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퉁퉁합니다, 이렇게. 근데 김여정이가 이제 바싹 말라가지고 한때 이제 보니까 거의 해골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상선 암이라는 말도 있어요. 김여정이가 마약 중독에 걸린 것이 아닌가. 예, 그 얼굴이 막 이제 막 주근깨가 막 쫙 퍼지고 창백하고,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인 마약하는 사람 모습이다. 예,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이도 뭔가 이제 정상은 아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남매가 쌍으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 권력자 1, 2인자가 한꺼번에 뭐 죽거나 뭐 쓰러지게 되면 북한 정권의 미래가 굉장히 좀 이제 문제가 많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김정은을 못마땅하게 여긴 중국이 김한소를 내세워 북한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 한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친중 국가가 필요한 것이지 반중 국가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중국과 북한은 한패다, 한패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북한과 중국은 한패거리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반중 국가는 북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지금 그 북한이 뭐 친중 국가라고 그러는데 김정은이만큼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최대 반중 국가입니다. 옛날에 중국이 북한이 미국하고 싸운다고 해서 미국과 싸우는 사냥개로 활용을 했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김정일 정권 후반기부터는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고, 그 안 좋아진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중국은 중국식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합니다. 북한은 북한식 개인 독재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식 개혁 개방 시장 경제와 북한식 독재 국가는 이렇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자유 대한민국과 지금 공산당 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옛날에 왕조 형식,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은 그 어떤 왕족 같은 그런 그 체계가 아닙니다.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는 어떤 선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 국민 투표가 아니고 공산당 내부의 선거에 의해서 이제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바꿔지는 게 그게 룰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고, 소련도 과거에 레닌부터 스탈린부터 해가지고 후르시초프 해가지고 계속 바뀌어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권이라는 것은 소유물이 아니고 당의 것입니다, 당의 것. 그 당이 공산당 정권을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국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은 뭐냐면 공산당이 공산당을 위한 당이 아니라 중국 인민을 우리가 살리는 당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둥서평 주석이 개혁개방으로 중국을 바꿔놓지 않았어요. 이게 공산당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문의는 공산당이지만 과거의 공산당은 공산당 그 자체를 위해 생존했지만
이제는 공산당이 생존하는 목적은 중국 국민의 경제 개발을 통해서 중국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공산당이 같은 이름이지만 국민을 위한 측면이 첨가가 되면서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전행하거나 그 사람이 권력을 이제 사유화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집단 권력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은 한 개인이 독점화된 권력이 아니라 집단 권력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권력이 된 건데, 최근에 중국이 후퇴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붕소평이 만든 이 권력 구도를 시진핑 주석이 자기 개인 권력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전되는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이 시진핑 독재가 이제 거꾸로 가면서 계속 제약당하고, 또 중국 국민들의 이 자유가 과거 붕소평 시대보다 더 못한 자유가 된 겁니다. 감시당하고 막 또 통제받고 반간첩법에 가지고 막 통제하는 이유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지금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서 중국을 이제 자기 개인 권력의 욕심 때문에 과거에 선대가 했던 변화의 개혁의 정신을 지금 위반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사정이고, 북한은 뭐냐면 북한인민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 북한 노동당은. 그냥 오로지 김정은 개인 권력만을 위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피해를 보거나 그 개인이 위험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개혁 개방해가지고 북한 인민들을 잘 살게 하려면 북한 개인 권력은 희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가 없으면 경제 개혁은 할 수가 없어요. 자, 개방해가지고 개혁을 하려면 극단적인 이 개인 우상 숭배가 없어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통제가 느슨해져야 되고, 통제가 느슨해지게 되면 개인 우상 숭배 이 통치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로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그거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중국은 서로 상종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미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만 요구했을 뿐이지 북한 정권의 현상 변경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북한 정권의 현상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더 심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미국하고 친한 게 낫죠. 미국은 그냥 비핵화만 하게 되면 내버려 두니까 뭐 어떻게 바꾸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중국은 개혁 개방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극단화돼 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북한과 중국 간에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진핑과 김정은 둘 간에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싸움이 됐기 때문에, 그게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압록강 대교를 중국이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압록강 대교를 만들었습니다. 북중 간에 교류하자고. 근데 그거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만강 대교를 김정은한테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두만강 대교. 푸틴과 지금 교류하겠다고 지금 새로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 또. 중국이 자기가 돈 대줘가지고 1조 원짜리 대교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폐쇄시키고, 지금 두만강 위역의 훈천 지역에다가 북러 간의 관계 설정을 위한 대규모의 대교를 지금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중국과는 더 이상 뭐 교류할 것도 없고, 그들하고는 서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이런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기회가 온 겁니다. 큰 기회가 왔어요. 한중이 손을 잡고 북한을 무너뜨릴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푸틴 뭐 뿔안고 김정은 뿔안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국익이 있는 것이고, 중국이 우리가 반중 정서가 있고 미국과 중국과 싸우고 있지만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은 안 무너집니다, 이게. 근데 이제는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지금 뭐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죠. 네? 이거는 반중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 우리가 협력을 해서 김정은 정권을 아예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짤 때가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식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우리가 중국과 협력을 해가지고 북한을 중국식으로도 개혁해라, 이렇게 압력을 놓고 안 하면 그냥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탈북자 중국 정부가 지금 계속 북한에 보내고 있는데 이거 중단시켜라. 탈북자를 북한에 안 보내게 되면 북한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안 무너지는 이유가 그 나라 안에서 이제 뭐 민주화 운동 하게 되면 실패하잖아요. 그 결과는 100% 죽음입니다. 100% 죽어야 돼요. 근데 중국이 만약 탈북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가 실패할 경우에 중국은 날라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턱 끼면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민주화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때 민주화 운동이 가능한 게 뭐냐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명동 성당이라도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못 잡아가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리고 감옥에 가 있어도 전 세계가 압박을 해가지고 지켜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가능한 거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다 죽이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북한처럼. 응? 우리는 죽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사실은. 그게 무슨 뭐 북한보다 잘나가지고 민주화 운동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북한도 지금 극단적인 독재국가, 파쇼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민주화의 길로 가게 하려면 중국이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막아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고 헌법이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을 보호하는 책임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길을 택하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중 간의 협력은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완전히 닫아내고 중국을 그냥 뭐 이렇게 뭐 상대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우리가 일정한 정도 유지가 돼야 한국 경제가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북중 간의 갈등 구조가 곧 최고조됐을 때 우리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요. 그리고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국익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과 우리 국익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 주민들을 살리는 또 변화시켜 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주게 하는 이게 우리의 국익인 거죠. 유연하게 한중 관계를 우리가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만약 김정은의 사망 후 북한 4대 세습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4대 세습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이제 북한 같은 그런 역사가 언제 있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려 시대 때 무신 정권입니다. 최씨 무신 정권. 최충원, 최후, 최항, 최우이 해가지고 4대까지 갔는데 그 최항이 단명하면서 작은 아들에게 이제 권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최이가 이제 4대째 수장이 되면서 그때 이제 최양백이라는 사람이 그걸 지키다가 같이 죽었는데 이 과정과 지금 김씨 왕제 과정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문 정치. 한 가문이 완전히 권력을 독점하고 국가를 운영했던 그 시대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만 해도 그게 가문 정치가 아닙니다. 그냥 왕은 그냥 세웠을 뿐이지. 그냥 이제 신하 정치죠, 완전히. 뭐 얼마나 당파가 심하고 왕이 휘둘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 개인 가문 정치가 아닙니다. 조선 왕조만 해도. 그러니까 한 가문이 완전히 가문 정치인 것은 최씨 무신 정권이 이제 유일합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근데 그러니까 북한하고 유사했던 가문 정치를 그대로 대비해 보게 되면 지금 흘러가는 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똑같냐면, 최우가 이제 김정일이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럼 최우가 이제 죽을 때 이미 권력은 다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양한테 뭐라고 유언하냐면, 다 내 가신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관리만 하라. 그리고 가족을 죽이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최양이가 이제 얘가 정신 나간 놈이라서 집권하면서 뭐였냐면, 아버지 그 측근들 다 죽입니다, 이게. 장군들. 그 대표적인 장군이 김경선 장군이라고 고려의 대표적인 그 무신 아주 수장이죠. 김경선 장군을 이제 칼로 목 쳐서 죽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확 바뀌면서 그다음에 이제 최우의 그 부인, 그 마지막 부인을 갖다가 또 쳐 죽이고 그 아들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군들을 죽이고 아들 죽이면서 권력이 무너지는 건데, 자, 김정은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김정일이가 가장 신임했던 그 리영호 장군, 그 리영호를 갖다가 무참하게 죽입니다. 총참모장을. 그 다음에 현영철 장군, 그 다음에 김원홍 국가보위상, 그냥 다 죽였어요, 그냥. 게다가 이제 김정일이가 제 사랑했던 네 번째 부인 김옥이를 처형시키고 다 가족을 수용소 보냈습니다. 게다가 자기 형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김정남이. 그리고 이제 가족을 얘가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김정일 때에는 아무리 가족 중에 뭔가 있어도 절대 가족을 안 죽였어요. 심지어 김평일이라고 하는 자기 권력의 라이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김평일도 끝내 안 죽였습니다. 근데 김정은이는 지금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 자기 아버지 부인 죽이고 지금 장성택이 죽이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양이가 했던 그 똘끼 이 지사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최양이가 단명합니다. 갑자기 죽여버려요.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김정은 정권하고 가장 유사했던 가문 정치가 최씨 무신 정권인데 정말 판박이 같이 똑같아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김정은이 부실한 아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걔를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고 얘가 갑자기 급사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급사한 아들을, 그 새로 생긴 아들을 지키려는 세력과 무너뜨리는 세력과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게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충원 정권이 무너지는 이제 그 단계인데 지금 정말 현재까지는 거의 들어맞았어요. 이 시나리오가. 그 역사하고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하고 똑같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미 그게 한번 딱 우리가 봤어요. 그 역사를 옛날에. 근데 현재까지 김정은이가 하는 행동까지 똑같아요. 그 단명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단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계자를 제대로 못 세우면서 얘가 갑자기 되져버리면 나는 이제 되게 소름이 끼쳐요, 지금. 제가 소름이 끼치기 뭐냐면, 아, 이게 최씨무신 정권하고 어떻게 똑같을까,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제가 기대되는 게, 이게 이제 똑같이 흘러간다고 하게 되면 저는 책을 하나 쓸 거예요. 최씨무신 정권과 김씨 정권의 유사성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이 시나리오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거의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게 정말 아주 무섭게 똑같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북한의 4대 세습 과정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한국이, 그러니까 세습이라 뭐 하든 말든 그게 각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김정은 정권하고 별개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북한은 이제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 주민들을 억압하는 그 세력이 아니고 그 주민 그 자체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보수든 진보든 김정은 정권하고만 이렇게 상대하려고 했어요. 그거 좌파들은 뭐냐면 김정은 정권만을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을 했는데 햇볕 정책의 목표는 이제 북한 주민이 돼야 되는데 김정은 정권에게만 햇볕을 쏘았기 때문에 북한인민들이 더 힘들어진 거죠. 이제부터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햇볕을 쏘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안 했지만 북한 주민 스스로가 나만 드라마 보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막 그냥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남한 괴뢰말투 퇴치법이 나왔어요. 응? 괴뢰말투 퇴치법. 오빠야 하게 되면 동지야 이렇게 앱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북한 전화기에서 메시지 보낼 때 오빠 하게 되면 그게 동무 이렇게 바뀐대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유치하고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자, 그 정도로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미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정말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북한 사람들한테 모험이 돼야 될 나라가 지금 부끄러운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하고 상관없이 통일의 기회는 정말 빠르게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정상화돼야 되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특히 이제 러시아, 북한 또 이제 이런 트럼프까지 아주 복잡한 이제 국제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국익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안보적으로 이제 탄탄하게 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주저앉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돼야 좀 더 앞으로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한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사임당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